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담장이 무너져도 제대로 된 수리도 못하고 50년 넘게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용 저류지가 조성될 원주 학성동 정짓들인데요. 최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강제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려앉은 지붕에 덧대고 덧대 간신히 무너지지 않게는 했지만 여기저기 새는 빗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여기로 줄줄줄 새가지고 달아해서 이렇게 막 받아내고 미처 어떤 데는 막 못 받아내고 이제 혹시 잘 때 이제 비가 오면은 여기가 한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 난방비를 아껴보려 비닐을 둘러봐도 사방에서 몰아치는 찬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겨울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밤새 지붕에 쌓인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노인들이 눈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집이 무너질까 봐 걱정도 되고 모든 게 50년 동안 손을 대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군부대 담장에 붙어있는 정짓들 마을은 보안상 이유로 집을 새로 짓거나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가스, 정화조 같은 생활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곳 정짓들에는 하수관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50년 넘게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18가구가 이곳에 들어설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재해 예방용 저류지 부지에 포함되면서 집수리나 개발 행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류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것은 2013년.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다 작년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주민들은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수지가 생겨 마을이 수몰되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해야 하는데 수몰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류지를 조성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12월 보상 설명회에서 이주자 택지나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정착금은 현 주택 가치의 30% 정도로 책정되는데 60년 동안 제대로 수리도 하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이라 가구마다 하한선인 1,2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보상도 받지만 저류지 조성 예정지라 공시지가가 낮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인근에 전세도 얻기 힘든 보상을 받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1,200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집에서 그나마 뭐 어떤 제약을 받다 하더라도 살다가 그거 가지고 원주 시내 어디 가서 살아요, 저희가? 환경청은 해당 지역이 2018년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원칙적으로는 하천법에 따른 보상만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보상법과 관계법령,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겨울 캠핑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 누설 경보기 일부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는 휴대용 감지기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도입이 시급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캠핑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난로와 온수매트, 밀폐된 텐트에서 등유나 부탄캔 등을 연료로 사용하면 순식간에 일산화탄소가 치솟습니다. 일산화탄소는 1600ppm 농도에 2시간 이상 노출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냄새와 색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립니다. 이 때문에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휴대용 가스 누설 경보기는 캠핑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제품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택에 설치하는 경보기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 15개 제품의 경보 농도를 측정한 결과 13개 제품이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1단계인 55ppm과 2단계인 110ppm 농도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빠르게 작동했고 이 가운데 4개 제품은 일산화탄소 농도가 330ppm까지 치솟아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적합 2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은 내충격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4개 제품의 경보 음량은
54에서 65데시벨 수준으로 음량 준용 기준인 70데시벨을 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등 특정 소방대산물에 적용되는 가스누설 경보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인데 적용 예외인 이번 시험 제품 상당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위험 요소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캠핑용 가스누설 경보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는 판매 중단과 품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원주시가 서울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합니다. 원주시와 서대문구는 행정과 교육, 경제,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멘토링 사업과 농촌체험 등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팸투어 등을 추진합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 교육청이 발표한 대학 진학 결과에 대해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주요 대학과 의학학 계열 진학률 증가를 맞춤형 입시 지원 효과라고 한 것은 자화자찬을 위한 숫자 나열이고 재학생 수가 전년 대비 6.7% 감소해 모집단이 줄어든 상황에서 진학률 0.8% 증가를 정책 성공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국 의대 정원이 48% 증가한 상황에서 진학률 증가는 당연한 흐름이라며 착시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에서 국제 컬링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16개 팀의 수준 높은 경기를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맞붙었던 팀킴과 팀 후지사와의 맞대결이 7년 만에 성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경기가 열렸던 강릉 컬링센터. 공식 연습에 나선 선수들이 직사각형 모양 시트 위에서 빙질 적응 훈련 중입니다. 동그란 스톤을 던지고 얼음 표면을 닦는 스위핑을 하면서 전력을 점검합니다. 빙상도시 강릉에서 국제 컬링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처음 열린 대회지만 세계 컬링 연맹의 세계 랭킹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공식 대회로 인정받아 강릉, 춘천 등 국내 팀은 물론 일본, 중국, 미국, 터키, 노르웨이 등에서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우수한 실력의 1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를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4개 조 예선을 치른 뒤 각 조 1, 2위의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연 관심은 7년 만에 성사된 강릉시청 팀 킴과 일본 팀 후지사와의 예선 경기입니다. 두 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결승전에서 만나 팀 킴이 은메달, 팀 후지사와가 동메달을 땄는데 바로 그 무대에서 내일 저녁 9시 재대결을 벌입니다. 강릉시청 팀 킴은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후지사와랑 같이 강릉 컬링센터에서 재대결을 하게 됐는데요. 많이 기다린 만큼 또 저희가 좋은 기량을 펼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은 팀 킴이 4위, 팀 후지사와가 5위로 팽팽해 팀 후지사와도 재대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선전을 다짐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チームキムと平昌オリンピック以来のこの試合をここカンヌンでやるのでいい試合が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なと思います。 이번 대회는 팀 킴과 팀 후지사와 등 주요 경기는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방송되고 비방송 경기도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을 위해 시트 정면 700석 명당 자리가 개방돼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강릉 대회 이후에는 의정부에서 컬링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어져 세계 선수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12일까지 강릉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월군이 지역 생활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빠르면 9월부터 운영합니다. 북면에 있는 영월 환경자원화 시설 안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그 안에 설치할 예정으로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에서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선별해 파쇄하고 보조 연료로 가공하는 설비입니다. 재생산된 연료는 지역 시멘트 회사의 보조 연료로 활용됩니다. 횡성 호수길이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올해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강소형 잠재 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횡성 호수길의 홍보 마케팅과 관광지 개발 등의 육성 사업이 지원됩니다. 25년 전 횡성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 횡성호 주변 31.5km 둘레길로 이뤄진 횡성호수길은 풍경이 아름답다는 명성을 얻어 해마다 1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강원 지역 강수량이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겨울철 강원 지역 강수량은 22.7mm로 평년 87.6mm의 25.7% 수준에 머물며 극심한 가뭄 현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